제가 생각보다 카메라를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어색해 하더라고요. 앞으로 얼마나 더 어색할지 몰라서 조금 좀 덜 어색해 보고자 안경의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딱히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주는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저는 한 주 동안도 열심히 근데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지? 진짜 아니야. 진짜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다른 얘기 그냥 넘어가고 바로 그냥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자, 오늘 소개할 책은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의 장편소설 기사단장 죽이기 현현아는 이데아 1편입니다. 이 책은 문학동네 출판사에서 발행을 해주셨고 홍은주님께서 번역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구분할 수 없는 경계에 서 있을 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딱 하나만 짚어 선택을 해야 한다면 어느 곳을 선택하실 건가요?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평범하지 않은 사건들, 그리고 비현실적인 경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내 피부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상황들, 이 애매한 것들 사이에서마저도 결과를 모른 채 선택을 해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자신이 선택한 것에 책임을 질 수 있나요? 책임이라는 것은 어떤 여러 가지 방면에 있어서 굉장히 무겁고 어려운 단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만약에 제가 이 안에서 둘 중에 선택을 해야 한다고 하면 이미 현실 세계를 많이 살아왔으니 비현실도 조금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 반면에도 비현실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니 앞이 선택지가 없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냥 내가 살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받아들이고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가 만들어낸 이 어떤 세계에 내가 직접 빠져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뭔가 특별하게 눈물이 나거나 화가 나거나 기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일상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쯤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이 점점 더 궁금해지는 소설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소설은 특이하게도 주인공의 이름이 언급이 되지가 않아요. 책을 다 읽고 독후감을 쓰려고 하니까 주인공 이름이 뭐였지? 심지어 주인공 친구인 맨시키와 그 기사단장 죽이기를 그린 화가인 아마다 도모히코도 기억하는데 주인공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내용을 한번 찾아보니까 그냥 주인공 이름을 언급을 안 했더라고요. 그냥 나라고 언급을 하면서 어떤 특정 인물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싶지 않은 것 같은 의도를 담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처음에 이 책을 읽고 나서 딱 느낀 게 진짜 재밌게 읽기는 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내가 정말 재미있게 읽은 건지 아니면 내용이 자극적이어서 재미있게 읽힌 건지, 그리고 하루키 작가가 그 특히나 좋아하는 부류의 에피소드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니까 그 작가의 세계에 내가 빠져든다고 해야 할지, 그 현실과 그렇지 않은 세상에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 나오는 교류라던가 사람들의 관계에서 나오는 불화 요소들, 그리고 어떤 극적인 감정들을 갈구하는 모습들, 본능적인 행동들에 취해가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모습들, 흔히 그 일본 판타지에서 나올 것 같은 몽환적인 느낌과 어떤 장소, 도구들, 쓸 수 있는 드라마적인 요소는 다 넣었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생각나는 것들은 정말 많거든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근데 이걸 하나하나 풀어놓고 나면 근데 내용도 되게 눈에 띄어요.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기에는 내용이 굉장히 눈에 띄어요. 근데 과정이 오히려 정말 다 했다 싶을 정도로 과해서 시선을 뺏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시선을 조금 더 뺏긴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이거는 조금 더 깊은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다시 처음부터 차근차근 좀 되짚어봤어요. 일단 이 작품에 나오는 주인공 나는 시간 그리고 관계 그런 것들에 어떤 집착하는 모습을 조금 보여요. 그리고 자신의 어떤 예술적인 면에 있어서 어떤 매너리즘에 빠진 듯한 아니면은 그 자기의 예술적인 면에 있어서 어떤 뭔가 되게 깊은 어떤 부분에 한 빠져있는 것 같은 영혼이라는 뜻과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그리고 그 영혼을 불러일으키는 열쇠 같은 사람들이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맨시키와 거장화가 아마다 도모이코였어요. 맨시키는 1편에서 자신의 정보에 대해서 상당히 숨기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이미지도 상당히 신비스러운 모습으로 표현이 돼요. 백발의 공작가 같은 느낌의 되게 기품 있고 어딘가 뭐 말하지 못하는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 같은? 실제로 이걸 읽는 독자는 주인공 이름도 모르는데 오히려 맨시키의 그 이미지가 너무 강렬해서 주인공의 정보에 대해서 다 잊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좀 멀리서 바라봤을 때 주관적인 해석이긴 한데 독자 입장에서 우리는 주인공의 이름을 모르지만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과거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이 어떤 비밀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알고 있어요. 이름 빼고 필요 이상의 모든 정보들을 거의 다 알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그 이름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느껴져서 점점 머릿속에서 잊혀져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주인공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인공도 맨시키를 그렇게 다르지 않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맨시키의 이름이 진짜 맨시키인지부터가 일단 의문인데 맨시키는 만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주인공한테 자신의 비밀스러운 개인사를 다 털어놓고 게다가 그 개인사 안에는 실제로 흥미를 돋굴 만한 엄청난 과거가 숨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맨시키한테는 그 누구한테도 보여주지 않은 자신의 비밀의 방이 있는데 자신이 갖고 있는 다른 사건들을 꺼내놓음으로써 정작 그 비밀의 방에 무엇이 있는지 애초에 정말 그 사람의 이름이 맨시키가 맞는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필요성을 못 느낄 정도로 주인공은 그 맨시키와의 친밀감에 속아서 그를 도와주고 있다는 거죠. 애초에 주인공 자신을 나라고 칭했던 것 자체가 독자와 주인공, 이 책을, 이 상황을 서로 다르지 않은 눈으로 보고 있다라는 걸 의도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고전적인 소설을 인용을 해서 조금 더 세계관을 넓혀가면서 현실과 비현실의 거리감을 조금 더 좁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했거든요. 사실 기사단장 죽이기에 나오는 고전 소설이 2세의 인연이라고 하는 소설이더라고요. 고전 소설 안에 나오는 인물 돈 조반니에 대한 설명이 나오곤 했었는데 사실 이게 기사단장 죽이기의 모티브거든요. 기사단장 죽이기 세계관의 모티브예요. 옛날에는 스님들이 어떤 현자와 같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땅속에 들어가서 징인가 목탁인가 울리면서 죽어갔는데 실제로 몇백 년 동안이나 그 소리가 이어졌고 무덤을 파봤을 때 손가락만 이렇게 까딱까딱 움직이는 산송장이 되어 있더라. 그리고 미움을 먹이면서 어떻게 생명을 다시 살려내긴 했지만 영혼은 이미 사라지고 없는 빈 껍데기만 남은 상태에서 몸은 돌아오고 근데 정작 막상 돌아와 보니까 어떤 큰 깨달음을 기보다는 오히려 여자를 껴안거나 천한 일을 하거나 노예 일을 하면서 그렇게 바보처럼 살아갔다는 그런 얘기기는 한데 모티브이기 때문에 이 내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목탑 소설에서에 관련되어 있는 이 기이한 에피소드가 메인으로 나옵니다. 이 기사단장 죽이기에 나오는 드라마적인 요소들이 대체적으로 자극적이고 흥미를 돋구게 만드는 요소라서 보는 동안 지루함을 느끼지는 않았어요. 하루키 작가 소설의 가독성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캐릭터성도 한 명 한 명 독특한 인물들 투성이라 너무 재밌었거든요. 근데 정말 내용 자체가 모호함 그 자체입니다. 뭐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왠지 정말 그 모호함이라는 느낌 자체도 의도한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물씬 들어요. 책을 읽는 내내. 인간들의 관계, 장소에 대한 연관성, 시간과 공간의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잘 맞아떨어지는 우연성, 그리고 주인공이 계속 시간에 대해서 집착을 한다는 거, 그리고 현실과 비현실의 관계가 너무 모호하게 느껴져서 나의 존재 자체가 무가 돼버릴 것 같은 공포심, 기타 등등 찾아봐야 하는 요소들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떡밥이 많다는 거죠. 풀 듯 말 듯 풀어주기는 하는데 정작 뭔가 사이다가 될 만한 요소는 아니에요.
어떤 그런 모호한 면들에 둘러싸여 있는 것들 투성이라서 이 책을 지금 뭔가 함부로 이렇게 단정 짓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느낌이 좀 제일 가까울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 확실한 거는 이 기사단장 죽이기는 무조건 시간과 어떤 공간 그리고 우연성에 집착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안에 뭔가 큰 열쇠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세계관에 잠깐 들어가 있으면서 읽을 땐,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시간, 주인공이 계속 집착하는 어떤 우연성, 그 우연의 우연이 교묘하게 겹쳐져서 만들어지는 연결성, 그리고 그 연결성에 현실과 비현실이 서로 적절하게 타협해져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 세계관 자체를 의식을 하면서 읽다 보면은 조금 더 흥미로운 부분을 좀 많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담인데 심지어 읽다가 갑자기 한 20페이지 정도가 댕강 날아간 거예요. 내용이 없어요. 뭔가 읽었던 내용을 또 읽고 있는데 갑자기 몰랐던 정보들이 갑자기 확 들어와요. 그래서 머리에 뭐지? 하고 보니까 그냥 책 자체가 20페이지가 그냥 쏙 날아간 거예요. 심지어 그것도 내용 후반부에 가서 알았어요. 나 이거 읽었던 내용인데 왜 나오지? 이러면서 뭐지? 그냥 당황해서 페이지 수 찾아보고, 그 페이지 수 다 찾아보니까 책이 그냥 페이지 수가 잘못 맞춰졌구나. 오류인 거죠. 그 오류 자체도, 그 오류마저도 이 기사단장 죽이기의 세계관이 아닐까. 혹시 이거 작가가 이거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닐까. 약간 요런 머리를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자연스러워서, 이것도 뭐 사건과 공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어떤 그 컨셉의 일부인가 라는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였습니다. 어쨌든 이 책은 1권 하나만 읽고 넘기기에는 떡밥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 떡밥들을 다 회수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읽어야 한다. 그리고 생각보다 1에 흥미로운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찾아봐야 될 요소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이는 그 반동으로 조금 정적이게 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 떡밥이 너무 궁금하니까 읽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책을 읽는다면 뒷내용이 너무 궁금해서 2편도 당연하게 찾아볼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읽으려고 시도를 하기 전에 이 500페이지가 넘어가는 이 압도적인 두께에 살짝 당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냥 요 정도? 요 정도? 근데 500페이지가 넘어가지만 그래도 하루키 소설이니까 가독성이 너무 좋아서 처음에 딱 읽기 시작하면 술술 넘어갑니다. 언제 다 읽지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케바케긴 한데 그래도 저는 읽는데 한 3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3일 반나절? 그래서 일단은 2편을 기대를 하면서 여기까지 좀 독후감을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은 그 사건의 연결성과 시간, 공간, 그리고 공간, 왜 자꾸 공간이라고 그러나? 시간과 공간, 그리고 이 주인공과 맨시키의 어떤 공통적인 연결성에 대해서 찾아보는 재미를 좀 가지면서 읽으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진행을 좀 하는 걸로 하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소설로 찾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